이번 시간에는 지오메트릭 시퀀스 앤 시리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곱셈 규칙을 이용해서 만든 수열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째 항의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곱하는 일정한 수를 공통된 비율이라 그래서 공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공통된 비율이라는 뜻에서 common ratio라고 하고 간단하게 R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항을 U1, 두 번째 항을 U1 곱하기 R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맞아요. U1 곱하기 R의 제곱, U1 곱하기 R의 세제곱, U1 곱하기 R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숫자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규칙을 알아낼 수 있어요? 항수보다 지수가 하나 1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등비수열 un의 일반항 un은 u1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첨자들의 관계 n, 1, n-1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1과 n-1을 더했을 때 n이 되는 관계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일반항을 un은 a가 상수일 때 ua 곱하기 r에 여기 a고 여기 n일 때 n-a 제곱이다 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n번째 항과 n 플러스 한 번째 항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항상 n번째 항에서 곱하기 r을 해서 그 다음 항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도 써볼 수 있겠죠. un 플러스 1은 r 곱하기 un이다. 이때 n은 자연수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등비수열,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 대한 표현이 되고 이런 형태 n번째 항과 n 플러스 한 번째 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수열을 나타내는 이런 방법을 리컬시브 포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귀납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은 조금 이따가 밑에 등비중항을 설명하고 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등비중항은 0이 아닌 세수 AB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비중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냐면 B 나누기 A는 공비 R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C 나누기 B를 해도 공비 R이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A분의 B, 그 다음에 B분의 C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변에 AB를 곱했다고 생각해 보면 B제곱은 AC라는 관계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옆의 수의 곱과 중간의 수의 제곱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n-한 번째 항과 n번째 항 그리고 n 플러스 한 번째 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중간에 있는 un의 제곱이 un-1과 un 플러스 1의 곱과 같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도 등비수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표현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요. 제일 친절한 표현이죠. 첫 번째 항에 대한 정보도 있고 공비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 리컬시브 포뮬러 같은 경우는 여기 공비를 주어졌기 때문에 첫째 항만 알면 우리가 첫째 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세 번째 표현은 그냥 수열이 등비수열이야 라는 정보만 주기 때문에 굉장히 불친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1, 5가 되려면 곱하기 5인 규칙이죠. 그러니까 공비 R은 5라고 할 수 있고 5 다음 항은 2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는 곱하는 규칙이 R이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8 다음 숫자는 마이너스 16이 됨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선생님이 수원 교과서에서 문제를 가져오다 보니까 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고 썼습니다. 우리 호더 책에서는 UN이라고 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하는데
우리 수원 교과서에서는 a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an이라는 표현에 맞춰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1, 공비가 3이니까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도 첫째 항 곱하기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쓰면 답이 됩니다. 3번은 2항과 5항을 줬는데요.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해서 마이너스 6.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4제곱 해서 48이므로 이렇게 나눴다 라고 생각을 하면 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되기 때문에 R이 마이너스 2로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항은 3이 됨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항을 써볼 수 있습니다. A에는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게는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나눠서 R의 세제곱을 얻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8임을 이용해서 공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공비를 알아낸 다음에 첫 번째 항을 구하지 않고 바로 두 번째 항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적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항은 두 번째 항 곱하기 R의 n 마이너스 여기 2니까 2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2항 마이너스 6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2의 n-2제곱이다 라고 적으면 이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이 일반항과 똑같은 식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n-2를 n-1로 고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앞에 마이너스 6과 곱하면 되잖아요. 이 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6과 곱해보면 3이 되어서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일반항과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또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제곱인데 24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A1 곱하기 R의 다섯 제곱인데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R의 세제곱은 8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고 공비 R이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A3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A1 곱하기 4분의 1이 24가 되기 때문에 A1은 24 곱하기 4, 9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항은 첫째 항 96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96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구해봅시다. 두 번째 방식은 첫 번째 항을 구하지 않고 일반항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방식이 더 편안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방식이 더 편한 사람은 첫 번째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 풀이를 시작하는 부분은 풀이 1과 다르지 않습니다. A3과 A6을 나누면 R의 세제곱이 되고 이것이 8분의 1이 됨을 이용해서 공비가 2분의 1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A3과 공비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바로 적어 볼 수 있겠죠. A에는 A3 곱하기 R의 n 마이너스 여기 3이니까 3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A3이 24라고 주어져 있어서 24 곱하기 공비의 n-세제곱이라고 쓰면 답이 됩니다. 풀이 1에서 구했던 n-1제곱과 똑같이 표현을 해볼까요? 똑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2분의 1의 n-1제곱만 남기고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앞에서 구했던 24와 곱한다고 생각합시다. 이것은 4이죠. 그래서 4를 24랑 곱하면 96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풀이에서 구했던 일반항과 똑같은 형태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표현으로 써도 맞아요.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을 구해보겠습니다. 5번은 풀이 이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4분의 A7을 하면 1분의 27분의 1이 되고요. 이것은 R의 세제곱과 같기 때문에 R은 3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에는 A4가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A4 곱하기 R에 여기 4가 있으니까 N-4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1 곱하기 3분의 1에 N-4라고 적으면 답이 됩니다. 이것이 답지에는 N-1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분의 1에 N-1제곱만 남기고 3분의 1에 마이너스 세제곱, 즉 27은 앞에서 구했던 1과 곱한다고 생각하면 27 곱하기 3분의 1에 n-1제곱이라는 우리가 n-1제곱을 이용한 표현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구해봅시다. 6번은 등비 중항을 묻는 것인데요. 중간의 수의 제곱이 양옆의 수의 곱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x제곱이 8 곱하기 18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산하지 말고 제곱수로 표현을 해봅시다. 8은 2의 세제곱, 18은 2 곱하기 9이기 때문에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4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즉 12의 제곱이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2라는 값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봅시다. b도 먼저 x부터 생각을 해보면 x제곱은 6 곱하기 54라고 할 수 있고 6은 2 곱하기 3이고 54는 6 곱하기 9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6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9가 3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은 18의 제곱이기 때문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8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두 가지로 적어야 될 것 같은데요. x가 18이면 공비가 여기 18이 오게 되면 공비가 3이 되죠. 그러니까 y는 54 곱하기 3이기 때문에 162라고 적을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18이면 공비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162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두 가지로 나옴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답이 두 가지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드 이그젬플을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10은 첫 번째 항이 3이고 커먼 라티오 공비가 마이너스 2일 때 10번째 항을 써봐라는 거예요. U10은 U1 곱하기 R의 9제곱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9제곱이 됩니다. 이것은 계산기를 써도 되지만 2의 9제곱이 512고 곱하기 3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6, 3, 15니까 마이너스 1536 10번째 항은 마이너스 1536이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예제 2-11은 세컨 텀이라 그랬으니까 U2가 6이고 폴스 텀이라 그랬으니까 U4는 96인 상황입니다. 자, 이때 첫 번째 항과 공비로 가능한 값을 다 찾아라고 했습니다. U1과 R로 가능한 값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R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것이 6분의 96인데 이것은 16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비 R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4하고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비가 4이면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을 공비로 나눈 거기 때문에 4분의 6이 되어서 2분의 3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마이너스 4이면 똑같은 이유에서 부호만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2-12는 512는 몇 번째 항인지 묻는 거예요. 이 말은 일반 항을 구하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적어 볼까요? un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는 지금 2이기 때문에 2의 n-1이 되고, 따라서 2의 n-1제곱이 512가 된다고 했을 때 n이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를 관찰해야 되겠죠. 510이라는 것은 2의 9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n은 10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이 항들은 총 10개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1.1의 8제곱과 0.7의 5제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a라는 값이 있을 때 이것이 10% 증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에다가 a의 100분의 10이 더해진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a 더하기 0.1a라고 할 수 있고, a로 묶어내서 생각을 해보면 1.1 곱하기 a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10%가 증가되었다면 어떻게 값이 변하는지 봅시다. 1.1a에서 1.1a의 10%가 더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것은 1.1a 더하기 1.1a 곱하기 0.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1.1a를 묶어냈다고 생각해 보면 1.1a가 묶어지고 1 더하기 0.1이 곱해질 것이기 때문에 1.1의 제곱 a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지금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처음에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다시 여기서 10%가 증가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됨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을까요? 1.1의 세제곱 a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의 8제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0%씩 8회 증가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0.7의 5제곱이 의미하는 것은 30%씩 5회 감소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이자를 생각하거나 어떤 박테리아의 수나 돈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매번 지금 위에서 했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를 몇 %씩 몇 회 증가했는가, 이런 표현을 왔다 갔다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을 바꿔가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문제를 대할 때 굉장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15입니다. 5%씩 인크리즈 한다고 했죠. 5%씩 증가하는 상황인 거예요. 5%씩 증가하는 상황이고 초기 값은 12,000이래요. 5years라 그랬으니까 5번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12,000 곱하기 1.5%니까 소수점이 2번 간다고 생각해 보면 0.5가 되겠죠. 1.05에 5회니까 5제곱이 되어서 계산기를 써보면 12,000 곱하기 1.05의 5제곱, 그래서 15,315.37875 이렇게 되니까 대략 5년 뒤에는 15,315명 정도 학생이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nnual interest rate가 3%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이율이 3%인데 지금 이자가 월마다 붙는다고 했어요. 자, 이 상황을 다 적어보면 연이율이 3%이기 때문에 한 달마다 이자가 붙을 때 월이율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월이율은 12번 나눠서 받는 게 되니까 3% 나누기 12가 되어서 4분의 1, 즉 소수로 표현하면 0.25%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8회 이자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고 초기 투자금은 5,000달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5,000 곱하기 1점, 여기 소수점 2번 앞으로 가보면
0025의 18제곱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걸 계산기 쳐보면 5000 곱하기 1.0025의 18제곱 하면은 5229.845 이렇게 돼서 대략 5229.845달러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16에서 푼 것처럼 연이율이 2%이고 초기 투자금이 1000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이제 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000 초기 투자금에다가 1.02의 5제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5%가 되면 돈의 가치가, 물론 이제 이건 구매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게 정확하지만 대충 돈의 가치가 2.5% 떨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율이 퍼센트 포인트처럼 생각해서 2%에서 2.5%를 뺀다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0.5%다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계산했던 식이 아니고 1000 곱하기 1 마이너스 0.05, 소수점이 이렇게 두 번째 가니까 005가 되겠네요. 0.05가 아니고 005의 5제곱. 이것이 5년 뒤에 제인이라는 사람이 투자한 돈의 가치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기를 해보면 1000 갈로 닫고 지수는 5제곱 이렇게 해보면 돈이 대충 975.249 파운드다. 이렇게 돈의 가치가 처음의 가치보다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오히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9번은 계산기를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들이 회계 분야를 가거나 금융 분야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돈의 가치를 계산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돈에는 항상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년 뒤의 돈, 그 다음에 10년 전의 돈, 뭐 이렇게 시간이 달라지게 되면 돈의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우리 계산기에는, 공학용 계산기에는 이 돈의 가치를 계산하는 메뉴가 있어요. Time Value of Money라고 해서요. 여기 Time Value Money라고 해서요. TVM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자를 받는 횟수, 그다음에 연이율, 현재 금액, 그리고 이건 우리가 찾아야 될 것, 1년에 이자를 몇 번 받는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제 A랑 예제 B를 풀면서 계산기를 다루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메뉴를 이렇게 파이낸스로 가서요. 이 중에서 나는 퓨처 밸류를 계산하고 싶은 거죠. 이자 받는 횟수는 지금 A 같은 경우는 3 years니까 3번 이자를 받아요. 3번. 그리고 연이율은 6%, 6. 그다음에 현재 금액은 2천이니까 그때 나한테서 돈을 투자한 거니까 나한테서 돈이 나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2천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먼트 이치 피리어드는 이제 돈을 상환하는 경우에 보통 쓰는 메뉴라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년에 이자를 한 번 받죠. 그러니까 1, CY도 1 이렇게 해서 컨펌을 하면은 돈이 3년 뒤에 2382.032달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보면 500달러를 지금 투자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500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연이율은 2.5%인데 이자를 쿼터리라 그랬으니까 1년에 4번 받아요. 분기별로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6년 동안 받으면 이자를 몇 번 받는 거예요? 이자를 24회 받는 거죠. 그러니까 퓨처 밸류 이제 계산하는 메뉴에서 횟수에 24가 들어가는 거고요. 연이율은 2.5%, 그다음에 현재 금액, 내가 투자한 금액은 500달러, 그리고 페이먼트 0하고 1년에 그러니까 4번 이자를 받는 거죠. 이렇게 하고 컨펌을 해보면 돈이
6년 뒤에 580.646달러의 가치로 변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등비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리즈 등비 수열의 합공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